본 영상은 2020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를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신고 업무 절차 안내를 위한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노무법인 명문에서 제작하였으며 무단 배포 및 복제를 금지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요.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서 바이러스를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절차 안내에 앞서 먼저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서는 2020년 발생할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를 2020년 계산보험료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실제 발생한 보수 총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2019년 확정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보험료를 미리 납부해둔 보험료가 있는데요. 이 보험료는 2019년 계산보험료입니다. 이 2019년 계산보험료는 2019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즉, 이번 2020년 보험료 신고에서 신고하게 될 보험료는 2020년 계산보험료와 2019년 확정보험료인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는 자진신고가 원칙이죠. 그럼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를 적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대상이 되어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최대한 정확한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를 위해 저희 법인에서 요청드릴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세무사 사무실에 따라 마감일이 상이하지만 보험료 신고를 위해 반드시 3월 15일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험료 신고 기초자료입니다. 이는 정확한 보험료 신고를 위해 특히 중요한 서류인데요. 저희 법인에서는 이에 대한 자체 서식을 송부해 드리며 여기에 해당 내용을 작성 후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표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입니다. 이는 본사 직원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대표자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회사에서 근무한 대표이사 가족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신고서입니다. 3월 초나 중순경이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희 보험사무대행 기관으로 보험료 신고서를 발송하는데요. 간혹 보험사무대행 기관인 저희 법인이 아닌 회사로 직접 송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로 보험료 신고서가 발송된 경우에 한해 저희 법인으로 다시 보험료 신고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보험료 신고 기초자료의 작성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보내드린 첨부서류 2번을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은 기초자료 서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매출 관련 항목을 기재해 주셔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에는 총 공사 매출액만 포함되어 있어 원도급, 고용승인, 하수급 매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공사실적 관련 서류들을 바탕으로 원수급, 고용승인, 하수급 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원수급 매출이란 원도급 공사의 매출액을 말하며 고용승인 매출이란 하도급 공사 중 고용보험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 매출액을 말합니다. 하수급 매출은 원도급사로부터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순수 하도급 매출을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임금 항목입니다. 대부분의 임금 관련 항목은 저희 법인에서 확인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지만 다음 세 가지 항목은 회사에서 발췌하여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용역인건비입니다. 용역인건비는 계정별 원장의 지급수수료 계정 등에 포함된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한 일용직의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 외주용역비입니다. 이는 팀장, 오야지 등 외주를 준 상대방이 사용한 일용직 인건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건비로 기타 공사성 항목들에 투입된 인건비 항목들이 있다면 발췌하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건비들은 저희 법인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여러 계정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원하실 경우에는 꼭 발췌하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주비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확정정산 등 보험료 점검 시 가장 누락 금액이 많은 항목으로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기타 계정에 계상된 공사비 칸에는 원재료 계정 등 외주 공사비 이외의 계정에 포함된 공사성 항목의 공사비를 발췌하셔서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계 등을 임대하여 조종수도 같이 투입된 경우 건설기계 등의 임대료도 외주 공사의 금액으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수 차감 항목에는 65세 이상 고용근무자와 적용 제외 외국인 보수 총액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 항목은 2019년 이전부터 저희 법인에서 관리해온 회원사의 경우에는 직접 산출이 가능하므로 2019년도 중 자문계약을 맺은 업체에서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의 한계 및 주의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인은 재무제표상의 인건비를 확인하여 큰 틀의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신고합니다. 만약 업체나 세무사 사무실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여러 계정의 공사성 항목이 분산된 경우 정확한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수총액 산정을 원하신다면 앞서 설명드린 보험료 신고 기초자료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추후 확정정산 등을 통해 추가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보험료 신고 기한은 3월 31일로 이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산보험료는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나 최초 보험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시납의 경우 3%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원하시는 경우 저희 법인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가 없으면 보험료 신고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 3월 15일 이전까지는 재무제표가 마감될 수 있도록 꼭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자료가 전달되지 못해 기한을 넘길 경우 연체금, 가산금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우법인 명문에서 전해드리는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절차 안내였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1800-772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